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어떻게 안 되겠나? 모바일 결제도 못 하시면서 버스를 타러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요즘 누가 현금을 냅니까? 무식한 노인네들 이런 것도 못하면 집에나 있던가. 여기 한 버스터미널에서 한 노인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사연은 박영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할 생각에 들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혼자 보내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손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초대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해요. 저랑 윷놀이도 하고 같이 영화도 봐요. 손자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얼굴을 보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싶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서울에 가져갈 짐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한과며 직접 농사지은 햅쌀 한 포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좋아할 만한 반찬 몇 가지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아 북적였지만 그 분위기조차 싫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노인들도 보였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가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명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버스표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이상했습니다.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아둔 작은 크로스백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있던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방 속을 샅샅이 뒤지며 바닥에까지 내려놓고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지갑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주머니를 뒤지고 다시 가방을 열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르신,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 잠시만요. 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저는 당황한 채로 매표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금 없으시면 모바일 결제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모바일 결제라니?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인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자 녀석이 몇 번이고 사용법을 알려줬지만 정작 저는 제대로 익히지 못했습니다. 터치 몇 번을 해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인지 화면 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것도 못하시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향한 눈빛은 귀찮음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는 옆 사람과 수군대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것도 못하시나 봐. 스마트폰 쓰는 어르신들 많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저는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제 지갑을 주운 사람이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열어보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표를 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오려 했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모바일 결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까이 있던 매표소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앱 켜고 카드 등록해서 결제하시면 돼요.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에이, 요즘은 부모님 세대도 다 하시던데.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매표소 직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저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너무 답답하시네. 요즘 다 폰으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빨리 좀 해주세요. 진짜 스마트폰 쓸 줄도 모르면서 왜 안 배우고 다니시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지만 뭘 눌러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룰 줄 몰랐습니다. 손자 녀석이 가르쳐 줄 때 몇 번 따라 해보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터치 화면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버스를 못 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설명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터미널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버스표를 사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바일 결제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아버지, 요즘 다 모바일로 결제해요. 그냥 폰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좀 설명해주면. 아, 아버지.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요. 그냥 어떻게든 해보세요. 뚝.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궁금해하며 제게 묻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 부탁 하나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혹시 내가 대신 표를 예매해서 보내줄 수 있을까? 아, 아버님, 저 지금 장 보고 있는데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잘하시던데 아버님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옆에 직원 있으면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도 혼자서 다니시는 게 힘드실 텐데 괜히 고생하시는 것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장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에서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느려진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한 사람이었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날인데 저는 여기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한쪽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터미널에서 밤을 새우기라도 해야 하나? 사실 그 걱정보다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박영수 선생님 아니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반듯한 얼굴에 어딘가 낯익은 눈빛을 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선생님. 저 도연이에요. 김도연.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담임이셨잖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긴 했지만 머릿속에서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자들의 얼굴도 흐릿해졌고 한때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모든 제자를 기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도연? 그래. 내가 김도연이라니. 입으로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솔직히 머릿속에서는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김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 계세요? 그제야 저는 방금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도연아. 내가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말이다.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구나. 제 말을 들은 김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을 꺼내더니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돌아와 선생님, 서울행표 여기 있습니다. 라며 표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거. 도연아, 너한테 신세를 질 수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선생님. 명절인데 선생님께서 길바닥에서 밤을 보내실 순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는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주며 저를 버스 탑승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나란히 앉자 김도연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말도 없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유독 챙겨주셨죠.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조용한 아이. 그래도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구석진 자리에서 책만 읽던 아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쉬는 시간에도 혼자 남아있던 아이. 아, 내가 그 도연이었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늘 다정하게 말 걸어주셨고 방과 후에도 남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잖아요.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그 아이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너도 이제 다 컸구나.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저와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지만 그보다도 잊고 지냈던 한 제자의 진심, 어린 감사를 듣게 된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도착하자 저는 김도연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까지 도와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김도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구나. 정말 고맙다, 도연아. 그렇게 김도연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천천히 아들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 이서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스쳤습니다. 아버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다.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오랜만에 너희도 볼 겸 올라왔다.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다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요즘 길도 험하고 날씨도 추운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환영을 받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 명절인데 다 같이 얼굴도 보고 밥도 먹으면 좋지 않겠나? 아, 네, 물론이죠. 며느리는 애써 밝은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손자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발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방학 잘 보냈어? 네, 할아버지랑 윷놀이하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은 피곤함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아까 터미널에서 일은 잘 해결하셨어요? 지갑은 찾으신 거예요? 저는 가만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는데 도연이라는 젊은이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었지.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꼼짝없이 발이 묶일 뻔했는데 그 친구 덕분에 무사히 올 수 있었어. 아,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착한 분들이 계시네요. 며느리는 별 관심 없는 듯 가볍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연이가 내 제자였더구나. 초등학교 때 내가 담임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감흥은 없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좋은 분을 만나 다행이에요.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그녀는 김도연을 단순한 직장인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그렇게 고마워하며 버스표까지 사주고 도와준 것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아들은 다소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재민아. 오랜만이구나.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인사만 건넨 후 곧장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DH그룹 김도연 대표님이라고 들어봤어?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DH그룹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요? 아들은 흥분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이번에 우리 회사랑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들었는데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년 사업가라고 하더라고. 우리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그쪽과 협력을 맺으려고 난리야. 제자 도연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표라길래 저도 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젊은 청년 사업가라고 하니 더더욱 아까 만났던 도연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DH그룹 김도연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제자 김도현과 DH그룹의 김도연이 동일한 사람이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김도연 대표가 제 제자라고 말이죠. 근데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았고 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아닐까? DH그룹 김도연 대표가 우리 아버지의 제자라고? 저는 아들의 반응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성공한 인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냥 내가 가르쳤던 도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김도연이 버스에서 내려주며 건넨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더구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아들이 제 손에서 종이를 받아 펼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짜였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김도연 씨가 진짜 DH그룹 대표님이라고? 아들은 다시 한번 명함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휴대폰을 켜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도연의 프로필이 담긴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고아 출신에서 글로벌 기업 CEO가 되기까지 김도연 대표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성공한 젊은 사업가 DH그룹 김도연. 아들은 기사를 스크롤하며 읽어내려가다가 한 부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김도연 대표는 어린 시절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 그는 학창시절 유독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당시 담임 선생님의 관심과 지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 선생님 덕분에 자신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들은 그 부분을 몇 번이고 읽어내려가더니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충청북도 초등학교 말수가 적은 아이 담임 선생님이 도와줬다. 저 역시 기사 내용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맡았던 반에 도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처음엔 말도 없고 친구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 나는 그 아이가 걱정돼서 일부러 많이 다가가려고 했어. 쉬는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방과 후에도 남아서 공부를 봐주곤 했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됐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었지.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단다. 제 이야기를 듣던 재민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니 평소 저를 구시대의 사람이라 여기며 무시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을 때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서연이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DH 도서관이 할아버지 제자가 지은 거예요? 응, 그렇구나. 도연이가 그런 일도 하고 있었다니. 재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네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예전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지훈이는 제 이야기에 푹 빠져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평생 해온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입니다. 며칠 뒤 도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마침 재민이도 DH그룹과의 계약 건으로 김도연 대표를 만나고 싶어 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재민이와 함께 가도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도연이는 흔쾌히 승낙했고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는 재민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담임 선생님이었던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제가 방과 후에도 남아 도연이의 공부를 봐주던 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도연이를 위해 그부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만들어주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대해주셨어요. 고아라고 불쌍하게 보시거나 내성적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의 진심 어린 말에 재민이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리를 마친 후 도연이는 재민이의 회사와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계약이 성사되었고 재민이는 회사에서 큰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재민이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회사 일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때로는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어떻게 학생들을 대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오셨네요. 저는 그동안 아버님을 시대에 뒤처진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버님께서는 누구보다 앞서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일에서는요. 며느리 서연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손자 지훈이와 함께 주말에 제 집으로 놀러 오기도 했고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스마트폰 결제 어떠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잘 되시나요? 서연은 이제 제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했고 때로는 제 세대의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교육자로 사셨잖아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저희에겐 정말 소중하네요.
우리 지훈이가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아버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재민이가 제 방을 꾸며주겠다며 새 가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모아오신 책들이랑 사진들, 이제는 제대로 된 공간에 보관하셔야죠. 서재가 된 제 방에는 교직 생활을 하며 찍은 졸업사진들과 학급 사진들이 걸렸고, 오래된 교과서들과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도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김도현과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재민이의 회사가 성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시간들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은 변함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족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